레치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의 이제 이 공공성의 문제, 생존의 문제들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도 후퇴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그렇죠. 예, 그 레치 조항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시면서. 왜냐면 뭐 역진 방지, 되돌아갈 수 없다. 낚시에 보면 왜 낚시 물고기가 물렸을 때 미늘. 뒤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낸 반대로 된 바늘의 그 부분을 이제 미늘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어로 레치시면 여러분 어려워할 거 없고, 그런데 결국 한국말 이 영어로는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 한 번 끼면 못 나가는 거죠. 그냥 한국이 이 조항이 끼면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갈 때 아가미가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 잡으면 금방 알거든요. 아가미 찢어지고 빠져나가면 그나마 다행인 거 아니에요? 죽어요, 그런데. 근데 그러면 죽어요. 아가미 찢어지는 조항이네, 이게. 네, 아가미 찢어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그 물고기는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레치 조항에 대해서 좀 이현 교수 좀 설명 또 아까 우리 공공성하고 관련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셨는데 스크린 쿼터입니다. 네, 오늘도 그 가지고 영화인들이 뭐 대거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스크린 쿼터가 우리 며칠입니까? 73일이죠. 73일. 가령 73일인데 과거에 우리가 한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80일로 늘려야겠다. 가령 그랬을 때는 돌아갈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바로 이 이 아가미 조항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아가미 젖은 맛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하나 붙인다면 제가 늘 내는 있는데요. 73일을 일단 우리가 어떤 이유로 더 개방해준다고 해서 50일로 줄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는 73일로도 못 돌아간 게 아니라 51일로도 못 돌아가요. 그렇죠. 예. 네? 한번 우리 한쪽으로만 도니까 아까 민들이 그렇죠, 거꾸로는 못 도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한미 FTA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이를테면 아무리 한국 영화가 어려워져도 새롭게 그 스크린 쿼터를 강화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스크린 쿼터 그렇게 절반으로 줄인다면 지금 한국 관객 수가 40%가 줄었습니다. 네. 40%가. 그래서 오늘 그거하고 한참 논쟁을 했는데 정부에서 시장 점유율이 뭐 그래도 46%대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할 때 그게 아니고 점유율은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영화계 관객이 들어야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객 수가 40% 줄어들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문제가 아니냐? 그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서프라임 뭐 파생 상품 때문에 미국이 막 엉망이 되고 우리나라도 큰 영향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풀렸단 말이죠. 근데 이걸 다시 묶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규제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역진 방지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본시장 통합법이 뭐 획기적인 법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보니까 이게 한미 FTA를 준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스파이들이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제 은행 간의 장벽을 풀었습니다. 뭐 보험, 증권, 뭐 은행 이거 장벽 풀었죠. 예. 그래서 다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다 재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 아닌가요? 삼성도 가지고 있죠, 물론. 보험사, 뭐 동부생명 무슨 뭐 다 재벌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를 풀었죠. 근데 이제 거꾸로 못 갑니다. 금융 개혁을 지금 미국의 금융의 저 위기를 보고 이건 규제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못 갑니다. 역진 방지 규정 때문에. 뭐 이건 큰 문제죠. 근데 금융 딱 네거티브 리스트에 딱 들어 있습니다. 금융은. 그래서 미래 후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역진 방지에 걸려 있는 것들은 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 여기 택시 있죠, 택시. 그다음에 미용. 그다음에 PC방 이런 것도 이제 이번에 다 털었기 때문에 다시 규제 못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미국의 택시업자들이 한국에 와서 뭐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택시, 미용, PC방 뭐 이런 것들 이제는 재규제 안 됩니다. 수도, 전기, 통신, 그다음에 이 사회 인프라, 도로, 항만, 댐, 그다음에 지하자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미 FTA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미국 투자자가 우리 항만에 투자를 했다. 혹은 뭐 우리 어떤 지하자원 어디에 지금 북한에 뭐 7천조 가량의 뭐 지하자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투자를 했다. 하면은 투자 계약을 이제 하잖아요. 투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 이야기한 투자자 정보 제소제가 적용이 되고 그 결과
이제 문제가 공공부문이 이 공공서비스 분야가 정부 설명하고 전혀 다르게 정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공은 걱정 없다. 아닙니다. 이번에 끝장 토론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공공부문도 아니구나. 유보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려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은 문제다, 심각하다 하는데 제대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이번에 밝혀졌듯이 정부가 뭐 앞으로 미래 정책 주가 확보했다는데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지하자원, 그다음에 이런 전기수도, 통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정부가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민을 조항, 아가미 조항,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하나하고는 이른바 네거티브 조항이라는 건데, 네거티브 조항이라는 게 뭐냐면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항목에 써놓지 않으면 사실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방할 분야를 쌀, 콩, 가마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게,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명시한다는 거죠. 그 나머지 모든 건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식이죠. 이게 전형적 미국식이고, 우리 법 체계는 그 반대입니다. 포지티브 리스트입니다. 그렇죠. 할 것만 열거주의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건 받아들였는데, 이 영향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자통법도 네거티브 리스트식이에요. 자본시장 통합법,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EU FTA하고 한미 FTA를 두 개를 방식이 다른데, 하나는, 열거주의고 하나는 포괄주의. 이게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근데 서비스 분야 개방폭을 두 개를 개수를 세보면 비슷해요. 그 열거주의로 하나, 이게 포괄주의로 하나.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네거티브 리스트를 할 경우에는 미래의 산업이 자동으로 개방된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도 특히 미국에서 새로 만들어 금융 상품들. 그럼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파생 상품 한국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에서 만든 파생을 만들어서 파생이 50번까지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런 항목 모든 걸 피해서 사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금융시장, 의료시장, 기타 이런 것들이 네거티브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한정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서비스업이 중요해집니다.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대미 무역을 했을 때 적자가 우리가 지금 흑자국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상품, 그러니까 자동차 팔아서 자동차 그다음에 전자제품 수출해가지고 흑자가 한 126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비스 시장 적자가 123억 달러. 이미 이 대미 무역은 오바마가 이번에 디트로이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한국도 이제 판만큼 사간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세워놓고 한국은 미국에서 사준 만큼 한국도 사가야 한다 그렇게 말했죠. 아니요,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균형에 왔어요 이미. 근데 우리가 흑자가 어디서 나냐면 우리가 외환보유고에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배당금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거지. 이 추세대로 간다면 잠깐만, 그 부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빚이 많아가지고 국가 채권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 국가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 대만, 한국 대체로 그런가요? 중국. 그래서 그 배당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채권국이죠. 채권국가죠.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가 빚으로 지금 목을 쥐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채권 함부로 못 팝니다. 왜 못 파는 거예요? 엄청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 팔아버리면은. 그런데 그거 배당금 이자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게 한미 경제 관계입니다. 상품, 자동차 수출에서 흑자 나는데 서비스 쪽에서 다 까먹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거 뒤집어집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곧 뒤집어집니다.